안녕하세요. 주식하는 파파앤선의 파파입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삼성전자에 대해서 주가 전망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리나라 대표 기업이죠. 요새 최근에 가장 강력한 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삼성전자하고 카카오뱅크인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지금 오프라인의 최강자라고 볼 수 있고 카카오뱅크는 온라인의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지금 현재 차트를 좀 보게 되면 전에도 제가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차트를 보면 2000 2009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는 지금 그 주기 자체가 한 서클 자체가 60일 평균선을 지나고 있어요. 바닥이 2016년 하단 지점에 그때가 주가가 보면은 25,000원 이런 식이었어요. 그 상태에서 그 이후부터는 한 서클 한 타임 자체가 경기 변동의 주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한 주기 자체가 2016부터 2019까지 한 타임이 되는데 그때부터는 20일 평균 곡선의 하단을 찍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 그래서 6년에서 지금은 오히려 그 주기 자체가 3년 정도로 변한 거죠. 그러면 2019년도에 하단을 찍었으면 만약에 그게 유효하다 그러면 2021년이죠. 2022년이죠. 내년 올해 하반기 정도는 아니 내년 초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단을 찍고 이제 반등하는 시점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주가가 지금 하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5,000원, 73,000원까지 내려갔다가 75,000원 지금 회복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주가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전체 시가총액은 437조 정도 되고요. 그 발행 주식은 60억 주 정도 돼요. 59억 6,900만 주가 되니까 거의 60억에 가까운 주식이고요. 업종 퍼가 지금 이 연간 업종 퍼가 15 정도 되는데 삼성전자는 15.44예요. 거의 업종 퍼하고 맞물려 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보시면 국민연금 특별 지분 사항의 특별 사항은 국민연금이 9.69%를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게 되고요. 기업 계열을 보시면 한국미 C, IM 부문 해외 9개 총괄과 DS 부문 해외 5개 지역 총괄, 하만 등 241개 종속기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전자기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C라는 거는 세트 사업이고 TV 냉장고 이렇게 하는 부문이고요. 그 다음에 IM 부분은 스마트폰, 네트워크, 컴퓨터 이런 걸 말씀드린 거고 그 다음에 DS 부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D램이라든지 낸드 플래시라든지 모바일 AP 이런 반도체 사업과 그다음에 TF LCD, OLED 등 디스플레이 패널 이런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 외에 하만 이래가지고 전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렇게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 대형 우량 종목, 우리나라에서 최고 큰 대형 우량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퍼로 보면 2020년은 19.08로 지금 보고 있는 거고 2021년은 예상치로는 12.69예요. 지금대로 쭉 그 컨센서스로 간다고 그러면 그래서 1분기하고 2분기도 컨센서스를 다 상회를 했어요. 이때까지는 좋았다 이거죠, 실적이. 그래서 8만 전자, 9만 전자, 10만 전자 여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은 지금 하반기에 재고가 늘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수요가 줄어들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있어서 주가가 지금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빠지고 됐고 지금 75,000원 언더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성장성 지표를 보면
매년 삼성전자가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을 보게 되면 특히 영업이익이죠. 매출액은 거의 뭐 조금 변동사항이 있기도 하고 꾸준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엔 거의 평균적으로 보면 한 22% 정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에 60억 주나 가지고 있는 이 큰 대형주 470조 육박하는 시총을 가지는 업종이 2019년도에는 영업이익 증가율이 마이너스 52%였는데 2020년도에는 29.62%, 올해는 47.39%가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 자체가.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2019년도에 마이너스 50.98에서 2020년도에는 21.48, 그 다음에 올해는 52.09%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장성 지표가 이렇게 좋다는 거죠. 평균적으로 6년 정도 이렇게 따져보면 한 20% 정도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이 대형 우량으로보다는 또 급성장, 최근에 또 어떤 반도체 수요에 맞춰가지고 뭐 급성장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작은 기업처럼. 그래서 참 놀랄 수준의 어떤 성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고 수익성 지표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대체로 보면 15%에서 최고 적을 때가 12%예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영업이익률이 일반적으로 15%, 22%, 24%까지 올라가는데 안 좋았던 2019년도 경험을 해도 영업이익률이 12%나 되는 거죠. 결국은 손실은 없다는 거죠. 삼성전자에 있어서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 15.2%, 올해는 19.28%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는 거고, 당기순이익도 보면은 대체로 최고 작은 게 9%고, 그 다음에 11%, 17%, 18% 이렇게 해서 작년에 11%, 올해 14.6% 이렇게 지금 뭐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이익률 자체도 이렇게 높은 거죠. 성장성도 아까 보시다시피 20% 육박하는, 평균 20% 육박하는데 순이익 자체도 보통 제조업체에서 5% 내기 어려운 상황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10%에서 20% 사이의 순이익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대단히 좀 선진국으로 치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이런 선진국으로 치면 대단히 놀랄 수치가 되는 거죠. 그렇고 여기 주요 제품 매출을 보게 되면 최고 매출이 많은 거는 역시 스마트폰 관련이에요. 스마트폰 네트워크 시스템 컴퓨터 IM 부분이 40%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가 이제 32%, 그 아까 얘기했던 세트, 냉장고, 가전이 20%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디스플레이가 한 10%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품 가격 변동은 TV는 전년 대비 가격이 한 23% 상승이 됐고요. 그 다음에 HHP라고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폰 관련, 컴퓨터 이런 관련한 약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반기 매출, 이제 올해 반기 매출은 129조 601억으로 전년 대비해서 19%가 증가했죠. 부문별로 CE 부문, 아까 얘기했던 전자제품 이런 게 많이 산 거죠. 코로나 시대에 그 소비가 전자제품이나 이런 데 쏠려가지고 집안에서 생활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CE 부문이 29% 증가했어요. 그리고 IM 부분 스마트폰 판매도 많이 이루어진 거죠. 그 다음에 노트북, 컴퓨터 이런 것도 많이 판매가 돼서 11% 증가가 됐고요. DS 부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컴퓨터 이런 D램이라든지 반도체 이 부분에서 11% 증가했고, 하만이 또 31% 증가를 했어요. 주요 이제 지역별 매출 현황을 보면 미국이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많아요. 내수는 한 10% 정도, 10% 조금 더 되는 상황이고요. 미국이 한 25조 정도, 중국이 26조 정도 해서 거의 미국과 중국 포션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뭐 그 외에 뭐 지적재산권 관리를 하고 있고 디자인에 대한 그 특허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C 부분의 주요 제품인 TV 산업은 굉장히 좋았고, 이게 이제 뭐 코로나19를 세계적 유행에
있었기 때문에 그 반대 효과로 지콕 트렌드 확산으로 전체적으로 뭐 이제 실적이 좋았고 향후로도 좀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반기만 보면 그 시장 점유율이 32.7%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휴대폰 사업 같은 경우에도 2020년 50%에서 2021년 52%로 보급률 자체가 증가하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5G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확산이 됨으로 인해서 좀 더 스마트폰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태블릿 시장도 좀 더 이제 전에보다는 성장을 일으켰고요. 그래서 전체 시장 점유율은 20%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반도체가 제일 문제인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메모리가 한 77% 정도 차지하고 비메모리가 한 23% 정도 차지하는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또 메모리가 80%, 영업이익에서 88%를 차지하고 나머지 22%는 비메모리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메모리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더 확충을 해야 되는, 하반기에 조금 더 비메모리를 강화하고 내년에도 강화한다는 이런 회사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고 D램이 전체적으로 세계 시장 점유율이 42.9%예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42.9%를 가지고 있고 하이닉스가 한 27% 가지고 있기 때문에 29% 정도. 그래서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0%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과점 체제죠. D램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뭐 이렇게 조금씩 하지만 좀 마이크론이나 이런 데서 20 몇 프로 좀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한국이 그 부분을 전체로 시장을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삼성전자에서 본인들이 얘기하는 부분은 메모리 사업에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자적인 시장 센싱에 주력한다고 얘기를 해놨어요. 이 얘기가 뭐냐면 빅데이터 분석을 해서 재고 조정을 하겠다는 거죠. 재고가 많으면 재고를 줄이고, 재고가 좀 적으면 공급량을 조금 늘려가지고 어떤 가격을 맞추고, 그런 이제 어떤 42.9%라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는 것을 표명한 거거든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내용이고,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뭐 공격적으로 이제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스마트폰 5G 보급 뭐 수요 회복으로 이제 견고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사업들, 뭐 하만 부분에 전장품, 라이프스타일, 오디오 산업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삼성전자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제일 매출액 비중이 높은 거는 IM 부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 이런 부분들이 40.2%로 높지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반도체 부분 그쪽이 46.9%로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이 가장 큰 반도체 산업이 이게 가장 중요한데,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그 중에 D램이 차지하는 부분이 전체의 영업이익의 100%의 41.2%를 차지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어느 부분보다도 D램이 많이 차지하고 그 영업이익의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고요. 근데 D램 부분은 아시다시피 경기 변동에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런 거대한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우량주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경기 변동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주가 차트 월봉 장기 그래프를 보면 이렇게 어떤 그 업앤다운을 하고 있는 거죠. 업앤다운을.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최근에 보니까 뭐 모건 스탠리가 또 그 겨울이 다가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얘기를 해놨다가 최근에는 또 뭐 강력 추천을 한다 삼성전자를, 이런 그 뉴스도 나와 있던데, 이건 그 이 삼성전자를 둘러싸고 이 주가 자체가 저가냐 아니면 더 하락할 거냐 그런 논란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삼성전자는 40% 이상을 가지는 D램 부분에 있어서 4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는 과점업체, 독점업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어떤 재고 조정 능력이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서브 뭐 어떤 파산기업들이 서버를 지금 확충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서브 수요 자체가 전체 D램의 30% 이상을 최고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0% 이상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요도 있을 것이고 향후에 AI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또 어떤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관련돼서 메모리가 고효율의 메모리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주기 자체는 어느 정도 지금 그 부분이 재고라는 부분이 지금 반영이 됐다. 그래서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쯤에는 어떤 적으로 턴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 제가 특이하게 보고 싶은 부분은 삼성전자가 순현금 가치가 매우 높아요. 그래서 현금이 현금성 자산하고 단기 금융 자산하고 합쳐서 107조가 있어요. 107조에서 비유동성 부채를 다 빼고 나면 비유동성 부채를 다 합친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78조 정도가 지금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거죠. 현금을. 그만큼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현금을 사실 아까 우리 그 60억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60억 주로 나누면 순현금 보유가 주당 13,00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75,300원에서 13,000원을 빼야 되겠죠. 현금에 대한 부분은 그 가치를 인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현금 보유에 대해서 13,000원을 빼게 되면 결국은 퍼가 지금 현재 10.8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놓고 보면 이 회사가 6년치 순이익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증가율이 22%나 되는 회사인데 거의 급성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바뀐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인데 퍼가 10.8이라고 그러면 대단히 낮다고 보는 거죠. 보통 우리 대형 우량 종목에는 10에서 15 정도 이렇게 보거든요. 대형 우량 종목. 그런데 삼성전자는 지금 22% 정도 순이익이 매년 증가를 하고 있는 평균적으로 보면 물론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그래서 보수적으로 대형 우량주의 펄을 10으로 정도 최저가 수준 10으로 본다 치더라도 대체적으로 지금 얘기되고 있는 75,000원 언더, 73,000원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재 지표를 놓고 보면은 여전히 강하고 그리고 앞으로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이런 걸 했을 경우에는 더 그 시장 지배력이 더 강화되는 그러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에서 굳이 매수를 주저할 필요는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착안을 하셔가지고 장기 차트의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면 현재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그리고 향후에 2, 3년 후를 바라본다고 그러면 이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여전히 이 산업에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그 삼성전자의 분석을 마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파였습니다.